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이제 아탈란타 대 리버풀. 자, 루파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여전히 지금 스칼비니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풀백인 브래들리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아놀드부터 이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주전 선수들이 다 돌아온 그런 좀 리버풀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완전체 전력을 좀 갖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아탈란타가 이제 안필드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큰 이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리버풀이 굉장히 좀 저조한 폼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후반에 이제 주전 선수들을 더 이제 좀 투입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아탈란타한테 큰 굴욕을 좀 당한 걸 리버풀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탈란타전이지만 직전 경기 이제 팰리스전에서도 홈에서 이제 1대 0으로 지면서 계속해서 좀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리버풀은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폼 전부 다 지금 뭐 저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아탈란타가 3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홈에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리버풀 입장에서는 4강 진출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기보다 주말에 있을 풀럼과의 리그 경기를 더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 솔직히 지금 주전들을 많이 기용할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막상 지금 기용한다고 해도 아탈란타와 점수차가 이제 크게 나지 않으면은 이른 시간에 좀 주전들을 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서서 좀 어느 정도 좀 승부를 보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일찍이 좀 선수들을 좀 빼주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약간 좀 예상을 해 보면은 솔직히 이 경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주말에 이제 풀럼 상대로 확실히 이겨서 이제 우승 경쟁을 이어가는 게 리버풀 입장에서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런 약간 리버풀을 봤을 때 현재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리버풀 정배 사이드는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쵸. 게다가 이제 지금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흐름이나 좀 폼까지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원정 정배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거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무튼 조금 말이 길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요거는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아탈란타 프렌스 볼 것 같아요. 아탈란타 프렌스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은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탈란타 프렌스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르세유 대 이제 벤피카 경기. 자,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윙어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사르가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반면에 뭐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벤피카가 홈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고 이제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마르세유 원정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 쉰 마르세유와 달리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4일 전에 리그 경기를 치렀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어느 정도 이제 주전 관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벤피카도 이제 이번 경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렸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뭐 초반부터 지금 마르세유가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벤피카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최근 좀 수비가 헐거운 좀 마르세유 상대로 좀 다양한 그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수비를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1차전보다는 좀 더 템포가 빠르고 어느 정도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이제 1차전에서 홈에서 이제 마르세유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마르세유 상대로 좀 많이 앞선다는 느낌이 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후반 갈수록 마르세유가 더 매서운 이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지금 이제 원정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의 지금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벤피카가 다소 고전의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가 현재 지금 5연패 중이긴 하지만 그중 이제 홈에서 진 경기는 단 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마르세유가 홈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게다가 이제 솔직히 마르세유가 뭐 6연패까지 할지도 좀 약간 좀 그렇게 좀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마르세유 승무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마르세유 햄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안 그러면 어노바로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르세유 햄무알부 2.5씩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햄 대 레버쿠젠. 자, 일단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포워드인 지금 보엔가 그리고 파케타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손과 이제 중앙 골키퍼인 아레올라까지 좀 빠지며 현재 좀 전력 손실이 지금 큰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제 보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출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막상 뭐 출전한다고 해도 좀 제 컨디션을 좀 기대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제 최근 좀 보니페이스까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거의 완전체 전력을 갖춘 그런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경기에는 이제 파케타까지 추가로 이제 빠지다 보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가 더 낮은 그런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연승 중으로 최상의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이제 홈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이제 리그 조기 우승을 확정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리그 우승을 확정 지은 그런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유로파 리그에 더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풀라인업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레버쿠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1차전에서는 이제 레버쿠젠이 2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30개 넘는 슈팅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슈팅 1개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전에서의 그런 경기 양상만 봤을 때는 레버쿠젠의 그런 원사이드한 그런 좀 경기 흐름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웨스트햄이 원정양인 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전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1차전과 뭐 크게 좀 양상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 역시 좀 웨스트햄이 홈이라고 해도 고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게다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1차전과 달리 이제 파케타와 에메르손이 결장 중이기 때문에 더더욱 전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레버쿠젠과 맞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2차전 역시 레버쿠젠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 네, 요거는 어느 같은 경우에는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최근 뭐 웨스트햄의 공격 흐름이 좋지 못할 뿐더러 이제 지금 파케타와 이제 보엔도 솔직히 지금 뭐 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좀 핵심 주포 두 명이 빠진 웨스트햄의 공격력을 믿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는 배당 대비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S 로마 대 이제 AS 밀란, AC 밀란. 자, 일단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에 비해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마가 밀란 원정에서 전반 이른 시간에 이제 선취골을 넣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밀란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이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차전은 이제 로마가 이제 실질적인 플레이로 이제 좀 승리를 챙겼다고 좀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AC 밀란이 1점 차로 뒤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 역시 밀란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을 좀 퍼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역시 이제 라인이 올라간 밀란 상대로 좀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1차전과 좀 비슷하게 어느 정도 좀 양상이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이 지금 현재 공격 흐름이 좋긴 하지만 이제 로마가 지금 홈에서 3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인 만큼 생각보다 지금 홈에서의 그런 로마의 수비가 많이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지금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그런 AC 밀란이라고 해도 홈 로마의 수비를 좀 쉽게 뚫는다고 단정 짓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흐름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4강 진출 팀은 로마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마 프랜스 쪽 보도록 할게요. 로마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로마 프랜스의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 접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유로파 리그 이제 4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8강 2차전 경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릴 대 이제 에스턴 빌라. 자, 일단 뭐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윙어인 지금 제그로바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카마라가 결정 중인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뭐 1차전에서는 이제 에스턴 빌라가 홈에서 이제 릴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생각보다 더 템포 빠른 경기로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라 입장에서는 1점의 리드를 아는 채 이제 릴 원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어느 정도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요경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릴이 홈에서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그래도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1차전과 마찬가지로 좀 템포 빠르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좀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일단 지금 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빌라 역시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기동성을 살려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약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쉰 릴과 달리 이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아스날 원정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주전들을 좀 대거 기용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출전을 시켰어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지금 빌라가 릴에 비해 어느 정도 좀 열세일 수 있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드려 봤네요. 자, 이제 비록 이제 에스턴 빌라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아스날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원정에서의 그런 성적이나 폼이 좋지 못하고, 그에 반해 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그래도 본다고 하면은 릴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릴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릴승 고배당 햄무 2.5씩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오렌티나 대 이제 풀젠 경기.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젠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피오렌티나가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하긴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이제 득점 기회를 못 만들며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결과도 이제 경기 내용을 반영하듯 0대0 생무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나 봤을 때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피오렌티나가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이제 피오렌티나가 원정양인 이제 홈이다 보니 좀 더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네, 물론 뭐 이제 피오렌티나가 최근 공격 흐름이 많이 침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홈에서의 그런 피오렌티나의 공격력은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풀젠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내려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다 종종 역습을 통해 좀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풀젠이 이번 컨퍼런스 리그 내에서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8강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피오렌티나를 넘고 그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풀젠이 진짜 뭐 언더독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잘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8강까지가 좀 한계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피오렌티나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피오렌티나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오렌티나 승의 2.5슛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우크 대 클리프 브리어. 자, 우선 파우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전력 누수가 커요. 일단 지금 핵심 공격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보르 티아고와 지금 이제 스코볼센이 전부 다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도 추가로 더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주전 선수 다수가 지금 결장 중인 그런 브리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지금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리어가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파워크가 원정에서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다소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전은 이제 브리어 페이스대로 잘 흘러간 그런 좀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크가 이제 홈에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홈 이점을 좀 잘 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지금 홈에서는 종종 지금 폭발적인 그런 득점력을 계속해서 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 비해서는 홈에서의 그런 좀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좀 큰 만큼 원정 경기력이 썩 좋지는 못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1차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이고르 티아고를 비롯해 뭐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도 많아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누수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 지금 브리어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파워크한테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긴 하겠지만, 다만 이제 1차전에서의 그 파워크의 무기력한 모습을 봤을 때 쉽게 파워크 사이드를 뭐 가져가기도 다소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론 1차전보다 상황이 많이 이제 파워크한테 유리하긴 하지만 1차전에서 좀 너무 무기력했던 그런 파워크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파워크 정비 사이드를 막 가져가기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냥 파워크 승을 그냥 가져가는 게 낫나, 아니면 고해당 잡이로 좀 접근하는 게 낫나 했는데, 저는 고민 끝에 네, 그래도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네, 파워크 햄무나 안 그래도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네, 굳이 본다고 하면 그래도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워크 햄무 알무 2.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네르바흐체 대 올림피아코스. 자, 일단 지금 페네르바흐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이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프리뷰를 해보면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전반 이른 시간에 선취골을 좀 넣었고, 그리고 그 흐름을 좀 잘 살리며 이제 3대0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후반 들어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확 살아나면서 이제 2골을 넣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좀 3대2로 좀 마무리가 된 경기였죠. 자, 아무튼 이렇게 좀 1차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프리뷰를 해봤고, 물론 뭐 이제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 홈에서 경기가 치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페네르바체가 홈 이점을 받을 것으로 보지만,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좀 무서워요. 예. 왜냐면 현재 지금 뭐 매 경기 3골 이상씩 기록하면서 공격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컨퍼런스 리그 이제 16강전에서는 원정에서 마카비 텔아비브 상대로 이제 뭐 연장전 포함 무려 6골을 넣었을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치가 높은 그런 올림피아코스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득점력이 확 폭발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반전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좀 상황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최근 페네르바체 그런 실점 비율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이제 페네르바체가 이제 홈이라고 해도 올림피아코스의 공격을 억제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올림피아코스가 득점이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페네르바체 1.5대 그런 승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배당 대비로 올림피아코스 프랜승을 한번 도전해 보거나, 안 그러면 이거는 뭐 결과와 상관없이 오바 사이드로 보는 경기, 충분히 뭐 오바가 날 만한 그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코스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컨퍼런스 리그 4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오늘 뭐 그 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컵 U23 두 경기 있는 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 대 이제 호주 경기. 저도 요건 호주승 보는 경기인데, 호주가 이제 좀 요르단 상대로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 약간 좀 호주를 고려했을 때 솔직히 뭐 마인승보다는 배당 대비 좀 햄무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타르 대 요르단. 이 경기는 카타르 햄무나 무승부에서 하나 올라가는 경기. 방금 이것도 어느 방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시안컵 U23 두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일단 오늘 이제 축구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